저게 뭐야? 내 휴민트니까. 베테랑2 이후 2년 만에 돌아온 류승환 감독의 신작 휴민트를 프리미어 상영으로 먼저 보고 왔습니다. 유럽에서 마주친 남북 정보요원들의 격돌을 그린 류승환 감독의 전작 베를린이 개봉하고 13년 만에 나온 스피노프인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북한 국가보위성이 러시아 마피아와 결탁해 탈북 여성들을 인신매매로 팔아넘기고 유통에 이용한 국제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마하도르로 파견된 국정원 동남아 지부의 조 과장은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로 팔아넘겨졌다가 국정원에 협력하고 있는 정보원 일명 휴민트인 김수린을 빼내기 위해 침투했다가 비인가 작전이라 유통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작전 지원이 불가했기 때문에 철수 과정에서 정보원이 사망하고 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된 이후로 북러 관계를 유심히 주시하고 있던 국정원장은 조 과장이 조사하고 있던 사건에 관심을 보여 김수린이 인신매매의 시작점으로 지목한 블라디보스톡에 조 과장과 임대리를 파견합니다. 조 과장은 블라디보스톡의 북한 식당 아리랑의 종업원인 최선화에게 접근해서 평양에 있는 모친이 항암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정보원으로 포섭하고 블라디보스톡 주재 북한 총영사관의 황치성 총영사와 보위부 요원들의 행적을 보고받습니다. 정황만 들어맞으면 최선화를 남쪽으로 빼내고 바로 작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과거 최선화와 약혼까지 했었던 보위성 정보부 조장 박건이 같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톡에 오면서 일이 틀어집니다. 제임스 본드와 제이슨 본을 비롯한 첩보물을 워낙 즐겨보기도 하고 전작인 베를린이 쉬리 이후에 나온 한국 첩보물 중 가장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작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스피노프이기 때문인지 분위기는 매우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느낌 또한 있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류승환 감독의 영화답게 액션씬이 매우 훌륭한데 베를린은 제이슨 본 시리즈의 영향을 받은 쉐이키캠과 핸드헬드로 촬영해서 빠르게 컷을 넘기는 방식으로 액션씬을 보여줬지만 휴민트는 존윅이 개봉한 이후로 대부분의 액션 영화들이 제이슨 본식 쉐이키캠과 빠른 편집을 버리고 긴 테이크로 강도 높은 액션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트렌드를 따라간 것 같았습니다. 제작기 영상에서 최대한 VFX의 도움 없이 리얼리티를 살리면서 촬영했다고 언급했고 실제로 과격한 스턴트 드라이빙을 하며 차를 굴리기도 했으며 총격전 장면들에서 총을 쏘기 전에 프레스 체크를 한다거나 속사로 빠르게 여러 명의 적을 제압하는 장면이 나오는 등 존윅을 연상시키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스턴트맨이 투입된 장면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제작기 영상에서 조인성, 박정민 두 배우가 근접 격투를 직접 소화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제이슨 본식 연출을 따라간 베를린과는 다르게 1대 다수로 싸우는 모습이 제대로 보였으며 특히 조 과장이 동남아 암흑가에서 1대 4로 싸우는 오프닝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총을 쏘면 수습하기 어렵단 말을 듣고 총을 둔기로 사용하며 칼을 든 조직원들을 제압하면서 빠른 동작과 사운드로 타격감은 살리면서 어느 정도의 강약을 조절한 액션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캐릭터 구도 또한 베를린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정진수처럼 국가정보원을 대표하는 인물이 조 과장이라면 박건은 대사관 감찰을 담당하는 엘리트 첩보원 표정성을 베이스로 하지만 평양에서 유럽으로 보내졌던 점에서 휴민트의 메인 빌런인 황치상과 함께 동명수의 캐릭터성을 반씩 나눠 가진 느낌이었고 히로인이 북한 식당 종업원이자 북측 주인공과 연정관계란 점에서 베를린의 연정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베를린에서 정진수가 수도 없이 빨갱이라는 단어를 쓰며 북측 인물들을 혐오하는 것처럼 묘사했음에도 갑자기 일면식도 없던 표정성과 연정이를 도와준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고 뜬금없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휴민트에선 조 과장이 정보원을 구하지 못했던 죄책감을 느끼게 하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화를 돕게 된다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베를린이 독일과 라트비아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했듯이 휴민트도 라트비아에서 촬영되었는데 최근 국제 정세와 외교적인 이유를 비롯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촬영을 진행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라트비아 또한 동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건축 양식도 비슷하고 블라디보스톡의 사랑과 추위를 최대한 재현했으며 얼음장 위를 걷는 것 같은 첩보물의 분위기를 매우 잘 살린 것 같았습니다. 전작 베를린과 유사하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북측 주인공과 히로인이 누명을 쓰고 상부의 제거 대상이 되어 남측 주인공이 도와주는 중후반부의 전개가 거의 차이가 없고 베를린을 보지 않았더라도 비슷한 첩보 영화를 많이 봤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쉽다고 생각하며 앞부분은 정말 재밌게 봤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후반부가 약간 아쉬웠습니다. 베를린과 세계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주인공 표정성과 해당 작품에서 벌어진 사건이 언급되긴 하지만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이 많진 않아서 휴민트를 보기 전에 베를린을 굳이 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휴민트의 내용이 더 예측 가능해져서 굳이 베를린을 먼저 보지 말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휴민트는 너무 기대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들이 좀 부각된 느낌이 있었지만 여전히 전작 베를린만큼 괜찮은 첩보 영화라고 생각하며 특히 베를린보다 진화하고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춘 액션 일품이었습니다. 다만 액션을 제외하면 두 작품 모두 대중성에 신경쓰고 류승환 감독의 색이 많이 드러난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짝패와 부당거래, 베테랑과 밀수에서 더 많이 드러나며 류승환 감독의 차기작인 베테랑 3가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촬영이 시작될 예정
예정인 베테랑3에는 서도철 역의 황정민이 다시 복귀하고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캐셔로에 출연한 이준호가 메인 빌런을 연기할 예정인데 1편과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2편과 또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1편의 분위기를 약간 계승해줬으면 합니다. 첩보물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오랜만에 괜찮은 작품을 봐서 좋기도 한데 존 르카리 소설이나 007과 제이슨 본 같은 작품에 대한 갈증도 계속 느끼고 있어서 5월달에 출시 예정인 007 퍼스트 라이트가 나오면 직접 해보고 후기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휴민트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